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6일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1.2%대 상승 마감했고요. S&P가 0.7%, 다우 산업은 강보합권에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좀 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었는데 일단 장 마감 갈수록 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근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러셀 2000이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이죠. 러셀 2000이 보합 그러니까 거의 뭐 0.0%에서 마감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점은 이제 상승 종목들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M7 기업들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사실 상승폭이 가장 컸었고요. 초록불을 켜고 있는 게 다 그쪽이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대부분 좀 빨간불 켜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기술주 종목군들만 상승이 나왔고 그 외적으로는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금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세게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이 지금 여기서 특징적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대 거의 10% 가깝게 급등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힘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요거였었죠.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8종에 대해서 125% 관세를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고 있는 국면 아니냐, 최악은 지났다 이런 어떤 판단들이 시장에 좀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언제나 또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계속 같은 데를 이제 계속 때리면은 처음에는 아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좀 안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장도 내성이 생기고 똑같은 어떤 내용이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더 이상은 좀 그 이전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실마리가 보인다거나 그런 과정이 좀 확인이 된다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작은 이슈에도 더 크게 호재로 좀 반응을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미국 증시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8종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회했다라는 내용이 목요일 밤인가에 아마 처음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랬던 건 아니고 약간 찌라시처럼 돌았던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게 어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는 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계속 얘기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이랑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상당히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뭔 소리냐 우리 협상한 적 없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도 뭐야 이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어요. 중국 반응이 좀 이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 협상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 부과 이후에 통화를 한 건지 그 전에 통화를 한 거를 지금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변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조정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야기들도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관세 완화 조짐의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중국산 일부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이거는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이슈 시간에 좀 다뤄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부품 관세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목요일인가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목요일 아침 이슈 시간에 다뤘나 보다. 네,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관세 면제 이제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뭐 의료 장비라던가 그리고 반도체 일부 품목이라던가 이쪽에 대해서 좀 관세 면제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 점점 좀 해소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동안의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던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어제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알파벳 실적 발표 상당히 잘 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크게 걱정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따가도 조금 볼 거긴 하지만 캐펙스 투자 관련한 내용이었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뭐 철회한다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가 됐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빅테크 기업들 그 수요가 생각보다 좀 적은 거 아니야? 공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기술주들을 많이 억눌렀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관세가 좀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 우려들도 조금 축소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실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대형 기술주들이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관세 때문에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심리도 많이 악화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좀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것도 일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전월치가 57이에요. 그래서 57보다는 상향 조정이 됐어도 아무리 많이 올라왔어도 사실 전월치 대비해서 많이 좀 위축된 그리고 많이 축소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완전히 뭔가 해소됐고 완전히 심리가 개선이 됐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가장 큰 주인공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였었고 테슬라가 거의 10% 가깝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아침에 새벽에 그 장전 이슈 시간에도 다뤄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한 규정 완화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보도가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 굉장한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어떤 테슬라 그 자율주행 택시라던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몰리면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 현재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딱 여기 와 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당분간은 아마 조금 박스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중요한 구간이 또 여기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는 해요. 이 구간까지 일단 올라와 있고 이 박스권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얼만큼 또 이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인데 또 마침 여기 상단에 61선이랑 맞물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또 테스트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상단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간으로 좀 볼까요? 시간으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네요. 네, 지금 시간으로 지금 0.02% 거의 광보합권이어가지고 뭐 거의 움직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본장이 좀 중요해지겠죠. 네, 본장 열리고 나서 테슬라가 여기 상단 저항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상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관세, 뭐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완화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진짜 테슬라로 복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M7 기업들 다 같이 좀 이제 펌핑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단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상단을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그 작년 그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였었고,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이렇게 좀 움직임이 그때 같이 나왔었는데, 그런 흐름들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종목군들 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같이 최근에 테슬라의 조정과 함께 많이 밀렸었는데,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로봇도 그렇고 그리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같이 좀 밀렸었는데, 그 밀린 종목군들이 아마 테슬라의 흐름대로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흐름은 좀 면밀하게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3%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급등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역시나 어제 에너지 포럼인가 에너지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랑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이랑 여러 이제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관련자들이 좀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발언들을 좀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전혀 지금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여전히 강한 수요를 우리가 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엔트로픽 그 AI 이전 전 창립자 또 이제 와서 발언을 한 거를 보면은 여전히 너무 강하다. 그리고 지금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AI의 수요를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아마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좀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캐펙스 투자에 대한 전망치라던가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어제 알파벳의 실적 발표한 거 이후에 좀 보면은 캐펙스의 변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 축소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빅테크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좀 반영을 하면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됐고 일부 완화가 됐고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포트도 하나 나오기도 했어요,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마이크론이 3% 올랐거든요. 인텔은 물론 마이너스 6%대 빠지긴 했는데, 인텔은 조금 다른 게 실적 발표를 잘 하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마이크론이 3.05%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그 뉴스를 아까 방금 좀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8종에 대해서 125%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건을 단 게 메모리 칩은 제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지금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DDR4까지는 뭐 거의 다 따라왔고, 그리고 DDR5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관세 철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라고 해도 좀 해볼 만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없으면은 본인들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칩은 제외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첨단 반도체라던가 이제 고사양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계속 그 관세를 철회하면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반도체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좀 완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이게 뭐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이긴 할 텐데, 테슬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동차 부품들을 지금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자동차 부품을 가져 들여와야 되는데 관세가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가격이 사실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계속 관세에 대한 우려를 계속 말을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뺐었고 그랬는데, 미국도 이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완화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서로의 이득에 따라서 관세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메모리 칩은 좀 제외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 칩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기업은 마이크론이거든요. 어쨌든 마이크론에 한해서는 이
마이크론 메모리 칩을 만드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125% 관세가 여전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도 같이 올랐습니다. 어제 그 미증시를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좀 그동안에 워낙 주가를 많이 눌렀다, 우려 때문에 많이 눌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우려감을 완화시켜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좀 반등시킨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눌려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많이 눌렸었던 뭐 AI 인프라라던가 이쪽들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사실 전고점까지 다 올라와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까지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이전 같은 어떤 랠리를 만들어내고 이럴 정도의 기대감은 사실 지금 갖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저가에서 반등하는 정도의 기대감 정도만 지금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빅테크 AI 수요 둔화설이 일축됐다. 반도체주가 웃을까 뭐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면은 시장의 우려랑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야기랑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래서 시장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인 건데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뭐 TD코엔이라던가 웰스파고 네, 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 보고서를 내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거였었잖아요.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축소되고 있고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었는데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반대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한 알파벳에서도 전혀 그런 거 없고 앞으로 수요도 계속 견고할 것 같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도 전혀 줄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도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수요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취소하고 지연시키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에 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결국엔 자재 수급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관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잠깐 지금은 좀 어떤 타임 테이블을 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뭐 AI 딥시크의 등장이라던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AI가 독립한 것들, 네, 그래서 이제 뭐 임대 쪽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취소시키는 거라던가, 네,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동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쪽의 데이터 센터를 대신해서 사실 좀 해줬었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그 구축을 하고 자체 AI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떠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거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페를 차려요. 카페를 차리는데 카페를 차리려면은 당연히 뭐 자재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자재 수급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뭐 전력 조달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살짝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뭐 지금 이 카페를 찾는 손님들의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GE 버노바라던가 그리고 이제 버티볼딩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거를 보더라도 지금 수요 엄청나다, 지금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말들이 엇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뭐 숫자를 믿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건지 지금은 뭐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이쪽에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실적으로 그리고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기대감을 가져가되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감을 땡겨가지고 반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어떤 그 평균치를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흐름들이라던가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 좀 이 수요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을 좀 일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확신을 갖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시간은 필요하겠죠. 네, 지금 당장은 또 그런 것들은 또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관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좀 우호적이긴 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LS 일렉트릭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돌림이 나왔잖아요. 보면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가 하락 추세선 라인대를 돌파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돌파를 했고 저점 만들고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돌리고 있고 상승 채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뭐 상단을 돌파한다던가 그리고 여기서 조금 지켜주는 흐름들만 나오더라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단에 좀 61선 저항대가 있기도 하고 이전에 매물 라인대가 이제 21만 원, 22만 원 요 사이대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조금 더 뭔가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받쳐준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한다던가 뭐 그래야 가능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제 조금 아쉬운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그 세론으로 다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안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저점 이탈 안 하고 여기서도 만약에 반등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움직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좀 이평선 저항이라던가 이쪽들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좀 이런 추세 자체를 조금 더 돌리는 거를 확인을 하고 혹은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좀 동반을 하면서 좀 강한 장대 양봉이라던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이렇게 쫙 밀어 올려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좀 그래도 우호적인 그런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긴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좀 논란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SK 하이닉스가 실적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엇갈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다른 기업들과 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과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세론이 나온 그런 기업들의 어떤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전망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치가 지금이 고점이 아니고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여전히 가져보기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피크가 형성이 될지 모르고 여전히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2분기가 피크아웃이 될 거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워낙에 관세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미리 좀 선주문을 해가지고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그 실적이 잘 나온 거고 그 선제적으로 주문을 해서 쌓아놓는 수요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얘기들 이미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의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좀 18만 5천 원 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시간은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것도 사실 2분기가 피크를 찍을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장에서는 숫자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보고 가자. 관세 영향이 얼만큼 좀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관세가 실제로 기업에 대한 실적 을 좀 끌어내릴 수 있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애매하게 이거 맞나 아닌가 약간 이런 좀 헷갈리는 듯한 그런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확인하려는 수요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좀 상단이 제약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이것도 같이 보면은 여기다가 밑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 삼성전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대만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처음에 트렌드포스에서 처음에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구글 AI 반도체 쪽에 HBM3 공급이 무산된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이 좀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의 AI 칩에 들어가는 HBM 물량을 마이크론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대만 언론에서는 이미 뺏겼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삼성 HBM3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구글 쪽에서도 수율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력 자체가 생각보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연 삼성전자의 HBM3 수급 계획 중단을 통보했다. 이렇게 좀 전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이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 구글 쪽에서는 대체제로 마이크론을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들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TC 이제 본딩 쪽에서의 어떤 문제를 인정을 하고 한미 반도체나 혹은 이쪽이랑 좀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수준까지 온 거 아닌가에 대한 이쯤 되면은 좀 화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는 좋지 않은 내용이죠. 사실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뭐 구글 AI 쪽에는 그래도 반도체 납품하고 있고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할 수 있다 요거였었는데 뭐 추가적인 거는 차처하고 기존에 하던 것마저 뺏기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좋지 않은 내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질 만한 그런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단이 계속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단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가도 여전히 좀 55,000원대 밑에서는 바닥을 이렇게 박박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여기서 더 막 깨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럴 거라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상승을 더 이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많이 제한적이게 된 거죠. 네, 아쉽게도.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더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61선 걸려 있고 2550선 정도 부분까지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고점 2600선까지 그래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제 금요일 날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의미가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게 뭐 연속성이 이어지면서 뭐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뭐 2600선까지 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상황 자체가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나아져야 그래야 이제 좀 올라올 텐데 뭐 수급이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못 움직인다 이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수는 계속 제한된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부진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그 중간에 TC 본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한미 반도체라던가 뭐 한화 비전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대로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나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의 부진에 따라서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쪽이 이제 TC 본딩 쪽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계속 좀 수율이 안 좋고 좀 뭐 기술력적으로 계속 밀리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이러면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쪽으로 기대감이 연결 지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도 계속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반대로 하나 비전이 좀 올라오고 이런 형태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둘 사이에서 계속 좀 조율을 하려는 그리고 눈치 보기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나 비전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한미 반도체가 전 9만 원대죠. 9만 원대 저항 맞고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이 구간에서 그래도 더 빠지지 않고 이전에 만들었던 저가 라인 때 여기가 얼마예요? 되게 그 콧물이 많이 나오고 좀 가래 생기고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목이 자꾸 메이고 잠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환절기라 그런 건지.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가 77,000원 정도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상단에 대한 기대감도 테스트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돌파 여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는 워낙에 최근에 좀 너무나 안 좋은 그런 흐름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기대는 가져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연기금 쪽에서 계속 좀 담고 있기는 하네요. 네, 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율주행 쪽인데, 그 테슬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10% 가깝게 올랐고 박스권의 상단까지 또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아마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테슬라 관련한 종목군들이 아마 반응이 있겠죠. 제일 먼저 아마 반응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는, 이거는 자율주행 관련주는 아니긴 한데 YJ 링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 그 테슬라가 처음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최근에 처음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쭉 빠졌어요. 또 빠져가지고 이제 종가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바닥 잡고 2차로 바닥 잡고 그러고 좀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YJ링크가 아마 테슬라 관련해서는 제일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최근에 그런 모습을 처음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자율주행 관련주는 아니고 테슬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그 장비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납품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표적으로 SOS랩이라던가,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테슬라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기는 한데, 근데 사실 퓨런티어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퓨런티어도 당연히 테슬라가 올라오면은 뭐 시초가에 조금 떠서 출발을 한다던가, 떴다가 좀 반납한다던가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테슬라의 힘으로 계속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어쨌든 정고점 라인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이 돼줘야, 그래야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도 전날에 어떤 테슬라의 상승을 반영해서 시초가만 떴다가 쭉 반납하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조금 더 상승을 유지하면서 이제 오후장까지 쭉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SOS랩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SOS랩. SOS랩도 일단은 최근에 뭐 이렇게 빠지는 요 라인대를 돌파를 하기는 했습니다.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단에 워낙에 저항대 라인 뭐 12,000원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구간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짧게 뭐 보기에는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월요일 날 아마 분명히 또 테슬라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또 갭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거 따라잡으면은 또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차라리 좀 자율주행 쪽에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전기나 이런 기업들이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 100일 만에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서 뭐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의 인내심을 뭐 시험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좀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요거는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주말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장례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오늘이 마무리가 되는 날인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일정? 네.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고 해요. 네, 참석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많은 국가들의 총수들이 좀 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러시아 대통령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좀 뭔가 어떤 논의가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논의가 오갈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만약에 더 뭔가 진전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슈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안 봐도 됩니다. 요거는 뭐 올라왔다가 이전에 또 저항대, 매물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돌파하려면은 뭔가 좀 추가적인 뭔가 모먼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잠시 잊혀져 있는 종목군들이 AI거든요. 최근에 워낙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 지어서 이제 그 줄 강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AI 이쪽들도 같이 연결 지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AI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요즘에 쉬어가기도 했었고. 일단은 챗 GPT가 자꾸 그 의사가 놓친 암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놓친 암을 그 질병을 AI가 찾고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 봐도 의사가 발견하지 못했던 질병들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외국인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한쪽 눈이 동공이 엄청나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뭐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다른 병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견을 줬다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아무리 봐도 본인이 이상해가지고 뭐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챗 GPT가 거기서 그 병명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병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병이 맞았다더라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챗 GPT가 실제로 AI들이 이런 진료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그런 챗 GPT가 AI가 그 의사가 놓친 그런 질병들을 발견한 사례들을 좀 나열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여기서도 뭔가 병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따로 뭐 별다른 그게 없다고 했대요. 근데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무슨 하시모토병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듣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시 검사를 해보니 그게 맞았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의료 AI 관련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료 AI 쪽들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온코크로스이기는 한데, 지금 투자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왔고 좀 돌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 구간에서 지키지 못하고 좀 밀렸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 구간 13,000원 구간까지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돌리는 거가 1차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는 한데, 이제 거의 61선, 21선 이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받고 돌림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또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또 그 아래 지지 라인 때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이 국면에서 좀 바닥을 잡고 좀 양봉이 나와준다던가 되돌림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매매 관점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 주말 사이에 보로노이가 그 데이터가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암학회 진행 중이잖아요. 30일까지 암학회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계속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로노이가 이번에 데이터 그 VRN11 그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주가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는 주가 흐름은 이렇거든요. 12만 원 선 돌파하는 게 좀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여기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전고점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워낙에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보로노이도 그렇고 좀 소외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일라이릴리가 그 미국 증시 안에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그 복제약품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었는데,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오젬픽 복제약품 팔지 마라. 근데 거기에 좀 허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복제약품을 팔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일라이릴리나 이런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소송한 거는 노보노디스크는 빠지고 일라이릴리나 이런 경쟁사들이 좀 올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뭐 인벤티지랩이라던가 그리고 펩트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D&D 파마텍을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어제 좀 시세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10% 가깝게. 그러면서 신고가로 지금 치고 올라갔거든요. 신고가 부분까지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이어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바로 보다는 뭐 일단 좀 쉬어가는 흐름들 혹은 좀 이 바톤을 넘겨잡아서 뭐 인벤티지 랩이라던가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 그리고 D&D 파마텍은 좀 쉰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조선이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좋으니까 조선주들이나 이쪽은 저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분간은 뭐 사실 끌어내릴 만한 요소가 없어서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얹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상단이 제한된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은 거의 쉬어가는 주간이잖아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빨간 날이고, 네, 그러니까 다음 주는 3일밖에 없는 거예요. 월, 화, 수 이렇게 3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크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뭐 바뀐다거나 뭐 대규모 돈들이 갑자기 뭔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던가 뭐 이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나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종목군들,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아마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요 안에서 이제 좀 회복되는 흐름들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슈 시간에 돌아와서 그때 또 개별 종목들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관련 내용들도 이제 조금 더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혼자 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8.15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시장을 함께 읽고 실력을 쌓아가는 실전 투자자들의 공간, 8.15 모니터 카페입니다. 이제 믿고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8.15 모니터 가족들과 함께라면 매일 시장이 든든해집니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칼럼도 모두 무료로 드리고요. 카페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보시죠.